자유대한민국 소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정권의 수요일마다 찾아오죠.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제43회차 무사히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요새 같아서는 한 10년에 한 번씩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또 알려드렸죠. 그 김경수와 관련한 드루킹 사건,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드루킹을 마무리를 지으려다가 그것보다 지금 세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올바로 재조명되고 조명되고 있지 않는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주 주제를 이걸로 정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맥북 컴퓨터를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매일 보시던 이 화면, 이 사자 화면이 어제 오늘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략 한 100번 정도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는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 방송을 하면서 아마 이 컴퓨터가 꺼졌다 켜질 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 평상시보다 매우 불편할 거예요. 저도 집중을 하는데 좀 에러를 겪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자료를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비춰주시죠.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답답한 면이 있고, 제가 좀 평상시와 다르게 집중을 못한다 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화면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주제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43회차입니다. 제목이 날라가 버렸네요. 별지랄을 다 해요. 제목은 북한 석탄 밀수꾼. 지금 북한 석탄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북한 석탄 밀수꾼 문재인. 이거는 문재인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불이성설이죠. 이걸 자꾸 무슨 공기업이 했다, 한전이 했다, 남동발전이 했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안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몰랐다는 것은 그 직무태만이고 그 대통령 자격도 없는 새끼고, 이건 국가 주도로 문재인 일당들이 주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이것이 대북 제재 위반한 것을 포함해서 밀수를 했죠. 북괴 석탄을 밀수를 했습니다. 밀수를 했기 때문에 북괴 석탄 밀수꾼 문재인의 숨은 계략, 저는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내용이 이게 단순히 보편적으로 이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인데 석탄 그 돌덩이 좀 들고 왔다고 큰 문제나 되겠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어떤 공작 시나리오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주관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전마저게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조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묻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같이 방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특별한 손님이 오늘 두 분이나 회사에 방문을 해줬어요. 지금 직관 중입니다. 30대 초반인데 꼬청년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꼬청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현장에서 직관 중이라는 거. 요새 날이 갈수록 막 연예인이 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제가 과자를 좀 좋아한다 그랬더니 과자가 한 8박스가 와버렸습니다. 회사가 이 박스로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둘 데가. 거듭 팬 여러분들의 성원과
그리고 지지 덕분에 그래도 이 빨갱이만 천하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투쟁을 할 수 있어서 거듭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힘받고 열심히 방송 활동하고 또 시민 활동하고 또 이 가정생활 가장으로서 활동할 것이라는 거 감사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썰은 여기까지. 뭐요? 어떤 제목이 나타나 버렸네요. 별지랄을 다 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빨강약 파랑약.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방송 1회 가장 많은 진실의 파란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5알 드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까보고 저렇게 까보고 여기도 까보고 앞에도 까보고 뒤에도 까보고 뒤집어서 계속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입에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어려울 것이 없다. 근데 이거 어렵더라고. 그래서 진실의 파란 약을 5알 드시라.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로맨틱하지 않다. 방송 드라마 같지 않다. 역겹고 추접스럽고 냄새난다.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있는 자, 진실의 파란 약을 드시고 5알 드시고 쫓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기꾼입니다. 역시 오늘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러더만은 배려버렸어요. 이것도 잘못돼 버렸군요. 자, 어디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암만 해도 이게 조금 리미티드한가 봐요. 이 주제가 왜 유독 이 주제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애로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유독 어렵네요. 이 주제가.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죠. 들어가면서 오늘 키워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자, 이 사기꾼이라는 게 사기가 사전적 의미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상습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 정상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특히나 정치밥 처먹는 놈들 중에 몇 놈이나 정상이 있을까 싶어요. 상습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상습적으로 국민이란 단어를 넣어서 상습적으로 국민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인간들을 일컫는 말, 니꼬르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치인 니꼬르 사기꾼 새끼들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키워드가 이 사기꾼인데 여러분들은 사기꾼 얼마나 아세요? 사기가 뭔지 얼마나 아십니까? 보시다시피 희대에 뭐 돈 띄어 처먹고 보통 사람들은 돈을 띄어 처먹는 인간들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조이팔이니 또 요거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이희진 이거 온갖 차자랑하고 SNS에서 돈 자랑질 하는 놈들 중에 99%는 그 사기꾼이요. 있는 사람들은 티를 안 내요. 누가 돌아갈까 봐서. 이런 놈들이 뭐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만 떼먹으면 이 뭐라 그럽니까? 좀도둑이라 그러고 좀 사기꾼이라고 칩시다. 근데 국가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국가 팔아먹는 새끼가 있다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무지와 소치로 뽑아놓은 대통령이라는 이 직함을 달고 있는 이 뇌가 없는 새끼가 지금 국가를 이거 팔아쳐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새끼를 갖다가 온전히 사전적인 의미로 사기꾼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자, 제가 만든 명언인데 이게 김정은이하고 뒤진 김일성이하고 김대중이 딱 좋아할 명언입니다. 잘 뽑은 국가 파괴자 하나, 예? 천만 간첩 안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뽑아놓은 겁니다. 뭐를? 자, 꺼져버렸네요. 역시. 뭐를? 국가 파괴자 하나를 잘 뽑아놓은 덕분에 지금 뭐 멋있게 국가가 파괴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아요. 이럴 수가 없는데 석탄이 뭐길래 이 지랄을 할까요? 예, 괴롭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해킹이에요.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컴퓨터를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이건 해킹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더라도 전전말 방송은 쭉 간다. 걱정을 하지 마시라. 계속해버려. 여러분들도 이 지금
고통을 함께 같이 분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파괴자, 사기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큰일 났네 오늘. 이게 석탄 이 이슈가 얘들한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해석과 저는 조금 다릅니다. 문제야. 아, 미치겠네. 큰일 났네. 방송 사고 수준인데 계속 꺼집니다. 잘 뽑은 뭐 서민하나 서민활동 계속 서민해라. 계층 이동은 꿈도 꾸지 말아라. 기가 막히죠. 야, 이거 큰일 났네. PPT가 없으면 이게 작업이 안 되는데. 전전말 방송일에 최대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어쨌든 달리겠습니다. 자, 명언 인용. 자, 진짜 미치겠다. 이거 왜 이러지? 자, 명언 인용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오늘 명언 간다 이거지. 계속 요거 진짜 세계적 석학이 이야기한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기 같으면 그것은 이미 사기가 아니다. 세계적 석학 제이지안이 이야기했습니다. IQ 97. 여러분, 사기가요, 여러분 수준에서 요거 사기요, 요거는 야맨데 하면 이미 그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는 진짜 같아야 합니다. 그 제이지안이 누군지 아시죠? 사기를 당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아서 아, 이것이 사기구나 하면 사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석탄 이슈 관련해서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 뽑은 국민들 보고 제가 또 딱 맞는, 이제 이건 또 세계적 네티즌 A씨가 또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김대중 뽑았지, 김영삼 뽑았지, 노무현 뽑았지, 그것들 뽑았을 때 이런 나라 꼬라지, 이거 빨갱이들 뽑아놓으면 이런 나라 꼬라지 될 거 몰랐냐 이 말이요. 배운 것이 없어. 학습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 놓고 또 문재인을 뽑았어. 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야,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자, 오늘 요 간단하게요. 대북 제재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요. 단어를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중학생들도 알고 국민학생들도 알아야 됩니다. 예, 단어를 쉽게 해라. 이게 뭐예요? 대관절 뭐예요? 해갖고 오면 안 된 놈의 거를 들고 왔으니까 이건 밀수예요. 밀수. 그냥 간단해버려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석탄 밀수. 문재인이 하고 자빠져 있는 석탄 밀수건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이게 단순한 이게 이슈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숨은 계략이 있어요. 자,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거냐. 이 북계 석탄 밀수 사건의 개요 풀어드릴 겁니다. 석탄 밀수 사건이 불러올 파장, 예,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불러오겠습니다. 뭐 이걸 하면 뭐 정부계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이와 관련된 기업이나 뭐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가한다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먹는 거냐 이거지. 체크해보고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권이 보는 세계적 석학 제이지 아니죠. 안정권이 보는 석탄 밀수 사건에 숨은 계략이 있다 이 말이요. 많은 논평가들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잖아요. 요새 최근에 전라도를 덜 깠더만 섭섭해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전라도 바로 알기 조금 집어넣습니다. 전라도 투표율 많이들 물으시죠. 왜? 작대기만 꼽아도 민주당이면 뽑아준다더라. 죽은 시체도 꺼져버렸어요. 김대중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뒤진 김대중의 저주입니다. 왔다 죽겠네. 뭐 어디 뭐 있어요?
예, 계속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내심, 이것도 재미잖아요, 생방송에. 요거 말고는 제가 컴퓨터를 쓸 줄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무식의 소치입니다. 자, 김대중의 김자만 이야기를 해서 전라도에서는 그냥 뭐 죽은 시체도 국회의원이 된다더라. 요런 이야기 많이 나오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전라도 98%의 짝대기 투표율이 왜 그렇게 됐는가? 많이들 궁금하셨죠? 예? 그리고 그거를 나름 해석을 하고 저 또한 단순히 김대중에게 속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라도 인간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정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라도 박사예요, 박사. 전라도 박사.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98%가 의미하는, 그리고 전라도 인간들의 속내는 무엇이냐, 그거 조금 가르쳐 드리고 요 프로그램 취지와 맞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가 꺼졌다 켜져도 말 잘하죠. 예, 프로란 이야기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개새끼들, 아직도 이거를 보수의 대변당이라고 씨부리는 세작 개새끼들아,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부로 자유한국당 요 잡것들한테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뒤져버렸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왜? 김병준이라는 노무현 꼬봉 새끼를 들이면서 그 새끼들한테 앞으로 그러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아따 흥분되네. 믿거나 말거나 앞으로 뭐 그래도 자유한국당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없어도 돼. 언제 정당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뭐 이 나라 살찌우고, 이거 다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정치인들이 만들었던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새끼들은 70년 이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 발목망 잡았던 개새끼들이에요. 새판 짜는데 요것들 옹이돌밖에 안 돼요. 과감하게 안 되는 새끼들 뭐들라고 그거 자꾸 쳐다보고 있냐는 이야기죠. 사망 선고를 내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새끼들 뒤져버렸어요. 뒤져버렸어. 이 뒤진 당에서 나오지도 않는 국회의원 새끼들 앞만 잘나고 주둥이를 잘까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같이 뒤진 새끼들이라고요. 이따가 내가 제사를 지내볼 거예요.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8.15 이번에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심각해요. 예. 일단 문재인 석탄 밀수 사건 알아봐야 되겠죠. 집권하시는 30대 초반 꽃미남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보니까 최고입니다. 야, 생유. 자, 수많은 문재인의 개삽질이 있었어요. 원전, 탈원전, 지랄 발광, 개가 빗자루질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자, 이 석탄 밀수 사건은 말이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개삽질 중에 완전 개삽질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석탄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석탄이 북한 놈 것들이 들어왔다는데 저 공짜예요? 돈 주고 산 거요? 아니 뭐 북한 석탄 들어오면 죄인가? 잘못된 거요? 갖다 그냥 뭐 반품해버리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흉흉합니다. 북한 석탄 지난해 9천여 톤 국내 반입. 정부가 조사 착수했대요. 1년 만에 한 거예요. 이게 크게 문제나 되냐? 뭐 막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겁나 큰 문제입니다. 어마무시한 큰 문제예요. 큰일 나버렸어요. 왜 큰일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 도대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시작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우리나라 참 쪽팔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국,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소리라고 보다는 전 세계 유엔 국가의 소리라고 봐야 돼요. 북한 빨갱이 새끼 제재하는 것이 미국 하나가 아니요. 15개 상임이사국이 다 제재를 해요. 왜? 핵이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뒤질 짓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어려워요? 자, 그렇기에 우리가 유엔 제재안, 대북 제재안 하에 북한을 제재 압박하고 이거요. 제재한다 욕할 것이 아니라 풀라면 핵을 없애보면 돼. 사람답게 살면 된다고. 왜 그 짓거리를 안 하려 하냐고. 간단해 보여요. 그것만 안 한대. 그래도 풀어달래. 이런 새끼들이라는 거죠. 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북한에서 석탄 실은 리치 글로리오.
그 다음에 스카이 엔제로가 최근 9개월간 22번씩이나 멀쩡히 대한민국에 입항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뭐 이게 큰 문제나 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큰 문제나 이렇게 그냥 딱 텍스트만 오면은 저는 방송이 가능해요. 예? 자,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큰 문제나 되느냐? 북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북한 그까짓 거 석탄 사람 죽이는 무기도 아니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 잡아먹을 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것도 이 나라 인간들이 먼저 해야 될 짓거리를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변해서 이거를 동맹국에다가 툭 찌른 거예요. 이게 매우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뭔 이야기냐? 자, 쇼를 하네요 오늘. 아주 별짓거리를 다 해요. 예? 자, 뭔 이야기냐면 이 석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프로인데 이게 맥이 딱 끊기니까 힘드네. 자, 이게 한국에 하역된 석탄이 이 원산, 북한의 원산, 북계의 원산 청진항에 여기가 이제 거기에요. 실려서 러시아 홀름스크 항을 거쳐가지고 국내에 반입된 건데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화물 세탁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북한 국적의 선박 3척, 중국 국적의 선박 3척이 북계에서 원산항에서 실어가지고 요 위에 있는 홀름스크 항에다가 풀어놓고 시차를 두고 요거를 스카이엔제로라고 그 다음에 리치 글로리아라는 제3국 선박 뭐 파나마니 라이베리아니 요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선박 선주 감독 출신이요. 뒤졌어 너는. 요거 싣고 뺑뺑 돌다가 한국에다가 포항에 한 차, 한 배, 인천항에 한 배 실어 날았는데 그것이 수십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실어 내린 거예요. 미치겠네. 옛날에 그 텔레비 시골에서 고장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리사라는 전파사의 아저씨들이 이걸 고치러 집에 옵니다. 집에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장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옵니다. 그 맨손으로 와가지고 스킬을 부리는데 이렇게 부려요. 이걸 한 대 칩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텔레비가 고쳐져 버리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게요. 별짓을 다 하네. 물고 싶네 진짜. 도저히 안 되겠냐? 그래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산항을 출발해가지고 홀름스크 항에다가 일단 퍼놓고, 자, 거기에서 이제 켜지지도 않네? 맛이 가버렸다는 소리죠. 예, 사망하셨네요. 그러면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썰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머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역시 나는 전파사 아저씨가 아닌가 봐요. 완전 꺼져버렸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야, 이게 장애가 많구나. 아! 됐다. 켜볼게요. 아, 진짜 순환이네, 순환.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새 걸로 바꾸라고요? 요거 400만원짜리예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싼 게 아니에요. 뭐 몇십만원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미국 이제, 미국산이라 미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틈에 그러면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뻔뻔해 불죠. 죄송합니다. 와, 진짜 어렵다, 야. 자, 가보죠. 자,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석탄을 한국에 갖고 오는 게 크게 문제나 되냐.
뭐 이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맥북이라는 컴퓨터밖에 못 씁니다. 웬만해서는 작업 이런 것들을 습관이 돼서 이 선박 설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 이게 되게 빠른 컴퓨터거든요. 원래 좋은 거예요. 메이커예요, 메이커. 근데 다른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굉장히 느려서 방송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걸 쓰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게 제일 좋은 컴퓨터거든요. 예, 노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북한 놈들이 이런 거죠. 이 개새끼들이. 자, 갑시다. 아, 미치겠네. 시청자들 다 빠지겠네. 자, 근데, 자, 이게,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에 포함된 거예요. 북한의 석탄을 밀수하는 사항이. 유엔 안보리를, 유엔에 명확하게 이 북괴 석탄은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그거를 동맹국이라는 유엔 안전보장 이 상임국이라는 한국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주도를 해가지고 밀수를 했다. 이거 국제사회에 연맥해버리는 거거든요. 간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밀수라고 하냐. 이것은 수입을 하면 안 돼요. 국제법도 법이니까. 법상 밀수는 그렇습니다. 법상 이게 들여오면 안 되는 물건을 들여오면 밀수예요. 근데 문재인 밑에 관세청, 외교통상부, 통일부 이것들이 한패로 해가지고 눈가리를 딱 감고 북괴 석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수가 저것들이 공짜로 줘서 기부품을 받았냐? 밀수도 밀수지만 정확하게 유엔에서 북괴 석탄은 핵을 개발하는 자금줄이 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수입하지 말아라 고 했는데 북괴 새끼들하고 같이 쳐놓는 중국 놈도 아니고 어디 제3국도 아니고 적국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미국과 우방인 대한민국이 대놓고 빨갱이 새끼 석탄을 사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지 말라는 걸 사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2군데 금융은행이라는 소리예요. 은행 2군데가 미국에서 지금 겁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요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할 각이 나와버렸습니다. 조금 안 꺼지네? 효과가 있을까? 소리사 아저씨 방법이.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거 안 꺼진다. 그러면 두드리는 건 과학이다. 믿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15,000톤 반입한 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막 미국이 뭐 제재를 하고 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경고까지 하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기업 뭐 이름을 말을 해봐야 돼요. 한전 이거 석탄이 뭐 어디 우리 빵 반죽 만들려고 들여온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탈원전은 되게 에어컨 많이 쓰니까 화력발전소를 쳐 돌려야 되니까 석탄을 불 떼려고 들여왔는데 그것이 뭐 어디 석탄을 뭐 방바닥에다 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한전이죠. 그 한전 100% 지주사인 남동발전이라고 저기 인천에 있어요. 예, 제가 잘 알아요. 거기서 사갖고 왔는데 요 2군데 그 다음에 정확하진 않지만 요거는 루머, 증권가 루머 소식통을 통하면 이 석탄을 사왔으면 북한 김정은 새끼, 빨갱이 새끼가 뭐든 새끼라고 뭐 자빠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멀쩡히 있는 석탄을 갖다가 남한 국민들 날 더우니까 이거 불 때 가지고 전기 만들어라 공짜로 줬겠어요?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돈을 쳐받고 싸게도 안 샀을 거라고 돈을 넘겼을 거 아니요? 그럼 은행을 거쳐야 돼요. 그 은행 2군데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은행이 요 방송 보고 돈 많은 사람들요. 내 덕에 이거 돈 빼가지고 나중에 소요 사태 일어나가지고 돈 건지잖아요. 나한테 50% 반띵억이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큰일 나버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대충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울 거 없어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전문가들 영역.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거 필요 없다. 자, 한국 정부 책임론이라고 하니까 정부는 뒤늦게 이제 정부도 아니죠. 이 빨갱이 부역자 새끼들은 뒤늦게 뭘 조사를 한대. 1년 지났어요. 2017년
8월 달부터 요것이 싣고 나갔던 상황입니다. 저 원산항에서 러시아항에다가 작년 8월에 이걸 싣고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딱 1년 전이죠. 이제 와가지고 10개월 만에 뭐 액션이죠. 예. 근데 원론적으로 이 문재인 말 오케이 그거 콜 이렇게 받아주고 얘들 말이 100% 맞다고 원래 그렇잖아요. 다 믿어주잖아 우리 인이 말은. 그러면 10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부라는 집단이 관세청, 외교통상부 요것들이 모르고 도둑놈들이 집 털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이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럼 냅뒀다. 이 새끼는 이런 행정부는 자격 없는 거요. 간첩이 그냥 뭐 나 간첩 쓰고 와도 못 잡는 새끼들 아니에요. 그죠? 그것 자체로 무능해서 탄핵인데 그럴 리는 없다 이 말이요. 이것들 야들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뭐 말이 많네. 요게 뭐 일반 무역회사가 뭐 한 겁니다. 주도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뒤늦게 알고 처벌할게요. 요거 그대로 믿으면 그 순진한 겁니다. 꺼졌구나. 소리사 아저씨의 과학은 없던 걸로. 자, 그거는 이 나라 빨갱이들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알아버리는 겁니다. 빨갱이들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빨갱이, 문재인 침해, 임종석 개새끼, 김대중 썩을놈, 김정은 개새끼 이러니까 이 말투 간에 이게 하찮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의 빨갱이들 상당히 똑똑한 새끼들입니다. 예, 굉장히 치밀한 새끼들이죠. 왜냐? 이 새끼들 공부 안 하고 이런 전략 전술만 짰던 새끼들이에요.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무능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러면 그렇게나 대단한 이 잘난 빨갱이 새끼들 뭐냐? 얘들의 계략이 알아봅시다. 네, 알아봅시다.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 자주 보니까 재밌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밀수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밀수냐. 첫 번째 시작점은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다름 아닌 비료는 비교가 좀 적절하지 않네. 딴 걸 수입해온 것도 아니고 석탄이라는 건데, 자, 출발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죠. 자, 북괴에 있는 석탄 자원이 어디 나라에서 돈 주고 사서 쓸 만큼의 퀄리티가 되냐. 이거지 않겠어요? 다 양보해서,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자, 북한 놈들이 석탄으로 중국에다가 갖다 퍼주고 돈 받아가지고 거짓골을 면하고 산 거는 사실이나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었을 때 북한 땅에서 나는 이 석탄의 질이 그걸 우리가 가성비라고 합니다. 돈 주고 사서 쓸 만큼의 퀄리티가 되냐 요거잖아요. 그럼 간단해 보여요. 뭐요? 전 세계에서 석탄을 팔아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주요 석탄 수출국이 어디냐? 그 중에 북한이 끼어 있다면 뭐 이해라도 할 거 아니요? 근데 아니요. 호주요. 예. 그 다음에 러시아요. 그 다음에 북미 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국가별 석탄 수출량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이 주요 수출국입니다. 여기가 이 석탄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개똥이나 지들 쓸 것도 별로 없다 이 말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통일 낙관론자 이 사기꾼 새끼들이 북한에 7천조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대요. 예, 이거 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남한 땅이나 북한 땅이나 어디 섬 놓고 나눠놓은 땅 아니잖아요. 남한에도 석탄 안 쓰잖아요. 태백산맥에 있는 그 석탄을 안 파요. 왜? 질이 별로요.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채굴 해서 쓰는 것보다 싸게 먹히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태백산맥에 나는 어차피 석탄이 공룡 뒤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딱 38선 꺼가지고 남한 공룡은 뭐 질이 나쁘고 북한 공룡은 죽어서 시체가 겁나 좋은 질로 죽었겠어요. 그 공룡이나 이 공룡이나 똑같은 공룡이지. 북한도 깔타한 상태가 돈 주고 사서 쓸 만큼의 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거 뭐 지하자원 진작 파먹어버렸지. 이 거지 새끼들이 뭐가 있겠어요. 자, 별로 질 안 좋은 석탄이다 이거요. 돈 주고 사서 쓰기는 애매해. 여기서 또 출발해야 됩니다. 그 질 안 좋은 거 돈 주고 사서 쓰지도 못한 놈의 석탄을 돈 주고 사온 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전이라는 집단이 이 밀수의 주체이겠냐라는 이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건 회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장사해서 돈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윤 남기는 거예요. 기업의 존재의 의의는 그거예요. 뭐 기업의 사회적 의의, 돈 많이 벌었을 때 이야기요. 돈을 100원 버는데 120원 쓰면 그거 부도 나버리지. 그것의 절대적인 사업 IR 중에 하나가 바로 원가입니다. 발전소를 하는데 예? 전기 팔아서 돈 벌어먹는 게 한전입니다. 그러면 100원 받으면 원가가 80원이면 그거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업은 당연히 싸고 고효율을 추구합니다. 자, 파는 놈은 많이 받고 질이 조금 덜한 거를 팔라고 하죠. 이 기업 잉여 간의 싸움이 있는데 어쨌든 비싸고 질 안 좋은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 사요. 그렇잖아요. 만약에라도 비싼데 질도 더럽다. 이거를 사왔어. 그거 사장 새끼 죽여버려야 돼요. 한전 사장이 그랬다면 죽여버려야죠. 왜? 이것이 바로 배임행위입니다. 자, 한전 사장 학교 어디 나왔어?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럼 나 좋은 데 나왔겠지. 많이 배웠겠지. 그런 지능에 있는 인간이 비싸고 질 안 좋은 걸 사왔겠냐고 천만의 어불성설 죽으려고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것이 출발점. exactly. 자, 그러면 한전이 제가 말했다시피 비싸게 사왔고 질도 거지 같은 게 이 북계의 석탄인데 이걸 묻으려고 사왔겠냐고. 웬만한 기업이라면 이거는 절대 기업 윤리상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가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예? 문재인이면 가능해. 자,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전 사장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엄한 평창 올림픽에도 하키 선수들, 아이스 하키를 갖다가 느닷없이 북한 빨갱이 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합동팀을 쳐 만든다. 느닷없이 뭐 돈을 갖다 쳐발라준다. 도로 뚫어준다. 현성훈련을 데리고 온다. 뭐 김영철이. 우리 인이 대갈통 속에는 오직 북한 은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문제겠어. 질이 문제겠어. 무조건 사주겠잖아요. 그럼 가능해. 이야기가 말이 돼본다 이거예요. 예. 뭐 이거 음모야? 이거 음모예요? 사실을 말하니까 컴퓨터도 안 꺼지네.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탈원전해야 합니다. 요 난리굿을 쳤어요. 우리 은희가 인인가? 은이요? 모르겠네. 이 난리를 쳤어요. 근데 연병하고 석탄 떼가지고 지금 미세먼지는 겁나 늘어버렸어요. 하는 짓거리마다 미친 짓거리라고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이거 슈트가 올린다고 뽑아놓은 문술남들은 진작 자살해버려라. 사는 것이 공해다. 그런 거죠. 석탄들이 올라오고 이연병이 했는 거죠. 이거 다 계획됐다는 거예요. 웃는 간에도. 계획한 겁니다. 의도된 거예요. 빨갱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똑똑한 인간들이에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밀수입니다. 밀수 사전적 의미 딴 거 없어요. 전 밀수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밀수는 금제를 어기고 비밀히 하는 수출입 행위를 밀수라고 해요. 자, 금제품이라는 거는 콘트라밴드인데 말 그대로 법적으로 금지된 물건을 뜻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법으로 하면 안 돼. 수입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들여오잖아요. 그럼 세관을 거쳐도 밀수요. 자, 유엔 대북 제재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석탄은 수입하면 안 돼. 법으로 정해놔버렸어요. 근데 들여왔잖아요. 그 자체가 밀수라는 거예요. 대북 석탄 수입. 이런 말 좀 쓰지 말아요. 아, 좋은 밀수란 단어, 학술적 단어 놔두고 왜 그런 말 씁니까? 북한 빨갱이 석탄을 밀수해 버렸습니다. 자, 국무부, 미국의 국무부입니다. 대북제재주의보 한글 번역본을 공개했는데, 자, 그것이 요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엔의 여러 제재들은 북한과의 교역 및 북한 노동력의 사용에 제재를 가한다. 두 가지 위험 요소로 북한과의 무역과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석탄 아니라 지금의 대북 제재 환경에서는 북한하고 껌만 사먹고 팔아도 무역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안 돼요. 행위 자체가 안 돼. 근데 석탄은 명시가 딱 돼버렸어요. 너 안 돼. 하면 죽어. 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전적으면 이거 빨리 자료를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 불안해 죽겠네. 건조가 대단해 보죠. 예. 이런 그 애로가 있으면 방송을 포기할 줄 알았죠. 절대 안 그래. 말로 넘어가 버려. 지루하지 않으시죠? 요거 프로예요. 그래서 빨갱이들은 저를 말로 못 이겨요. 우리은행 보셨죠? 자, 하다가 이제 이 국가 지도자라고 뽑아놓은 새끼가 밀수지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야, 나는 살다 그 대한항공 겁나 씹었잖아요. 그게 관세법 위반이거든요. 관세법 위반한 게 밀수예요. 근데 지는 대놓고 국회 새끼 석탄을 갖다 밀수하고 자빠진 이 내로남불 새끼, 뻔뻔한 새끼, 이거 진짜 이건 탄핵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건 뭐 사이코 새끼 같아요. 자, 이 주제 주체는 분명히 사기업의 윤리상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퍼서 홀룸스크 항으로 갔는데,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홀룸스크 항이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냥 매우 철저한 기획이 됐다는 정황이 읽힙니다. 그 키포인트가 바로 홀룸스크 항인데, 이 홀룸스크 항이 북괴 새끼들 거기다 미리 갖다 퍼준 거예요. 야들은 암호로 다 이야기가 돼 있겠지. 여기다 퍼놓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세탁해서 싣고 가고 돈 입금해. 이건데, 이 홀룸스크 항 자체가 항구로서는 이미 생명이 끝난 항입니다. 뱃놈이니까 잘 알아요. 무엇이냐? 요거 자체가 개쓰레기 항구라는 거예요. 안 써. 부두는 사용을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자, 이 먼 데까지 가서 저것들이 갖고 오려고 그러면 여기도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여기가. 여기를 가든가. 아니면 지그들 잘 가는 데 있잖아. 여기다가 해가지고, 신의주에다 해가지고, 그 담동, 제가 관리했던 배가 거길 가요. 나 많이 갔어요, 여기. 여기다 실어놓고, 여기로 인천으로 들고 오면 되는데, 아니면 중국에 넘기든가, 뭐들라고 이렇게 복잡스러운 정황을 했을까요? 다 계획된 거예요. 이 쓰레기 항을 누군가 임대를 했다는 거지. 예, 여기서 출발입니다. 자, 이 홀룸스크 항은, 다 봐봐요. 스카이엔제로가 여기서 이제 실어놓은 걸 딱 신호받고 싣고 왔어요. 뭐 대북 제재 2371호 위반 조사 중 위반했지, 무엇을 위반 안 해. 조사할 필요 어디 있어. 2375 위반 뭐 있어. 2397 암호 같은데 하여튼 법을 어겼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북괴 새끼들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당한 거리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기름이 없어요. 제가 이게 잘 알아요, 제가. 이게 보이지 차터러들이, 브로커들이 있어요. 선박 화물을 브로킹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타임 차트, 뭐 보이지 차트, 뭐 전문 용어 고급적이죠. 그걸 하면 이 기름값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새끼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이 없었을 거라고. 이런 경우는 보통 보이지 차터러 쪽에서 기름값을 대납합니다. 배 자체를 빌리는 것이죠. 요 새끼들을 따야 돼요. 자, 엄청나게 먼 거리요. 여기 빌렸어.
여기까지 왔어요. 겁나 비효. 이 홀름스크 항이 2015년 이후에 선박이 입항 자체를 안 했던 항입니다. 웃겨 그죠? 뒤진 항구라는 뜻이요. 뒤진 항구. 예? 항구로서 다 뒤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천항, 부산항, 군산항 이런 모습 아니고 폐자재만 있고 사람 없고 하역시설 없는 뒤진 항구예요. 그걸 누군가 임대를 했어요. 근거는 뭐냐? AIS. 이게 바로 자동 위치 선박 식별 장치죠. 이제 세월호 그것 때문에 다 알아, 국민들. 이 보헤지 데이터는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아져 버려가지고. 다 입력을 해야 돼. 그 이후, 2015년 이후에 누락이 됐더라도 단 한 척이라도 이게 항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AIS상 홀름스크가 보헤지 포트로 등록된 전례가 있어야 합니다. 없어. 약 3년, 만 2년간 이 항구는 뒤졌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석탄을 갖다 놨네. 그럼 폐항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자, 2017년 8월부터 갑자기 활성화가 돼요. 딱 1년 전입니다. 느닷없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네. 웃긴 건 뭐냐? 그 2017년 8월 이 홀름스크 항이 활성화되기 석 달 전에 문재인이가 불법 집권을 하죠. 그러니까 나서 탈원전 존나 씹으려요. 난리구슬 쳐. 그 뒷구녕으로 요짓거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전문적으로 악구가 들어맞아 불죠. 예, 맥이 안 끊겨서 좋네요. 소름이 끼쳐봅니다. 자, 그리고 유엔이 2017년 8월 5일이죠. 요게 이제 활성화 될 때쯤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유엔이 기존의 대북 제재안을 확대해서 1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을 발동합니다. 거기에 바로 북계의 석탄과 광물 자원 수출을 명확히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입니다. 최신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IQ가 97이지만 이 정도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게 우연일까냐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나중에 결론과 이게 중요하게 이어집니다. 이게 우연이냐? 문재인이 5월에 당선됐어요. 근데 뭐 탈원전 지랄하다가 느닷없이 뒤진 항구에다가 북계 새끼들이 석탄을 갖다 나르네. 그랬더니 유엔에서 딱 찍어서 북한 석탄을 제재하네. 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우리만 몰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마. 어이 문재인 너 하지 마. 뒤진다. 이렇게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 보면요. 문재인 이 새끼가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개 쪽팔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교랍시고 대통령 취임하고 외국 나갔는데 그 왕따 짓거리, 문밥 짓거리를 하고 당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엔 상임이사국 눈엔 이게 다 보였고 외부 세계 지도자들과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에 대통령을 빨갱이 새끼들이 불법 탄핵을 시키더만 그거 등에 업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빨갱이를 편을 드는 이상한 개지랄을 한다. 이거 웃겨본다. 근데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외교를 한단다. 우리 저거 왕따 시켜보자. 그게 그거예요. 이게 음모요? 너무나 정확해서 소름이 끼쳐보지 않습니까? 예, 이겁니다. 하지 마라. 근데 그거 가지고 예, 이 폼 나는 국제 지도자들이 문재인 깃방망이 때려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젠틀하게 유엔 제재안으로 그것도 만장일치로다가 어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마. 코리아 프레지던트 하지 마. 폼나게 했는데 쌩까불 했어요. 웃겨버려요. 자, 다름 아닌 그 유엔의 2371호 제재 내용 우리가 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딱 적혀 있잖아요. 외화 수입 차단 조치 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철광석 전면 금지.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북한에서 나는 멍게 먹다가는 멍게 하나 북한 거 잘못 먹어도 유엔 안보리 2371호 제재를 위반하는 거라고요.
뭐 합작사업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버려요. 자, 그때쯤 요런 젠틀한 국제사회의 시그널을 문재인은 쌩을 까고 문재인이 쌩 깎았어요. 명백히 임종석 이 새끼입니다. 붙게만 하는 미친 새끼죠. 요 새끼가 쌩을 까버려요. 저 이거 쌩 깐다는 이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천박하다 하지 마세요. 대학 교수들. 예? 이거 전문 용어예요. 예? 쌩을 깐다는 말입니다.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것이 뭐 외면한다, 무시한다 이런 고급진 용어를 갖다 붙여줄 자격이 있습니까? 천박한 새끼들한테 천박한 단어를 고급지게 붙여줘야 합니다. 쌩 까버렸어요. 요렇게 2017년 8월 9월에 걸쳐서 내척, 능락2, 을지6, 운봉2 이름도 겁나 천슈라고 그래요. 요거는 북한 국적이에요. 하나는 유유엔, 중국말로 유유엔이라는 중국 국적의 개중국 국적의 배 4척을 동원해서 원산항에서 석탄을 떠다가 국제사회 엿먹어라 하고 저 홀름스강에다가 일단 퍼놔요. 예. 이거 미친 짓거리죠. 대단한 배짱들이에요. 이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갖다 퍼놓고 그것을 6척의 다른 선박들이 각각 싣고 이동을 했고 그 중에 스카이 엔젤, 그 다음에 리치 글로리 이 두 척이 10월 2일, 11일 인천 포항에 각각 입항해서 4,000톤, 5,000톤 하역을 완료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요 겁나 많은 양인 줄 아시죠? 엄청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쥐꼬리만큼만 밖에 안 돼요 사실 양 자체가. 왜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뱃놈 출신이니까 전문용어로 하자면 이런 광탄선이라고 합니다. 광탄선은 뭐 둘이 합쳐서 9,000톤이잖아요. 이거 진짜 코에 떼요. 광탄선 호주에서 석탄, 철광석 싣고 오는 거는 데드웨이트라고 합니다. 재화 중량 톤수상 짐을 풀로 실으면 45만 톤을 실어버려요. 요런 거 4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한 배에 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양도 없어요, 이 북한에는. 근데 이거를 더 웃긴 건 이렇게 45만 톤 호주에서 열심히 퍼다 날릅니다, 한국. 넘쳐나요, 석탄. 철광석 넘쳐납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쥐꼬리만한 양을 질도 안 좋은 거를 무엇이 애가 달아서 이 연병질환을 해가면서까지 한국에 갖고 왔을까? 이 양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우세요. 나중에 결론 도출. 양이 어마어마한 거를 뭐 화력발전소를 다 떼기 위해서 모자란 석탄을 갖고 왔다. 비전문가들 앵간히 설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내관이에요. 내관. 이 양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의 목적이. 저는 권 실장이 아니고요. 안 실장입니다. 그리고 뉴요커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국제사회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또라이인가? 석탄을 추적을 했고 결국 한전, 남동발전 떨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기업과 사기업은 이런 미친 짓거리 안 합니다. 예, 요 새끼가 한 거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수결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시청하고 계시죠? 예, 300명입니까? 겁나 적네요. 자, 3,000명이요. 예, 맞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합시다. 여러분 보기에 합리적으로 요거 일반 기업이 수입한 겁니까? 나라가 수입한 겁니까? 너 너무 왜곡 이 방송하는 거 아니냐? 예. 당연히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자, 우리 미국에 열받은 트럼프 형님께서 깃방맹이를 때려버리고 싶어서 손을 들고 계시죠. 나 같으면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들켰어요. 예, 들켰더만 조명균이라는 통일부 장관 새끼가 이 새끼는 지가 뭔디? 뭐 통일부가 무역커요? 나는 남대없이 튀어나오더라고. 정세현이는 낙곰수를 겁나 출연하더라고. 이런 새끼들이 뭐 자격이 있어요? 예? 통일부라는 건 없어져야지. 뭔 통일이여? 저런 것들 존재 자체가 문제인데 자격 안 되는 새끼가 나와서 북석탄 9,000톤 반입된 것으로 파. 유엔 등 조사에 모범적으로 협조. 이렇게 쉴드를 딱 쳐요. 에? 뭐냐? 보자 이거죠. 수사만 한다고 안 끝내고 자빠졌어요. 지금 몇 달째. 말만 이야기를 하고. 보세요. 이미 끝났는데 발표를 안 해. 사법 처리 미루고 있어. 그랬더니 미국은 지금 열 받을 대로 받았다고. 응? 자, 그렇단 말입니다. 외교부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 그 이후에 계속 뜸을 들여요. 여기에 지금 국제사회는 더 부글부글하고 열받고 있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이, 정부라는 조직이. 그래놓고 관세청이라는 새끼는 싸서 샀다. 아니 진짜 이런 놈들을. 근데 나중에 그것도 거짓말이야. 비싸 더. 적극적으로 모든 정부 문재인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이 사건을 덮는 것을 떠나서 막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여유 있어요. 오히려 이 문재인 일당은 매우 여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떨고 있다, 뭐 쫄았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문재인 안 쫄았어요. 웃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엄한 한전, 이것들 이용당한 거죠. 남동발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운행 두 곳은 큰일 나버렸거든. 거기다 돈 묻고 오는 여러분들도 큰일 나버렸거든. 예, 그러고 있어요. 자, 4곳 연루됐다고 나오죠. 위반 논란 커질 듯. 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뜨뜻미지근합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왠지 문재인이 대처하는 거는 매우 이 정도 됐으면요. 자, 여기서도 체크포인트. 이 정도 됐잖아요. 자, 들켰잖아요.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들키면 어떻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경찰한테 이래야 되거든요. 안 그래. 매우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떠는 거는 얘들한테 이용당한 인간들만 떨고 얘들은 여유가 있어. 위반을 했고 러시아산이라고 구라를 깠죠. 외교부 대변인이. 근데 까보니까 그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브로커들이 증언을 했죠. 이거 북한산 맞다. 톰백이 뭐냐? 아까 말했던 광탄선은요, 그 무슨 배 쌔반 자체에다가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런 광물, 철광석들은 그냥 쏟아 부어요. 배 자체가 포장지요. 그것이 벌크입니다. 그냥 갖다 부어버려요. 그리고 와서도 그냥 그 푸는 기계로 막 퍼버려요. 근데 이 톰백이라는 거는 뭐냐? 봉다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봉다리에다가 촌스럽게 가만히라고 합시다. 거기다 석탄을 실어가지고 꼭 가만히를 갖다가, 이런 방법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개한 북한 놈들의 재래 방식이요.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명백한 북한 거다. 외교부가 나서서 북한 거 아니라고 구라치다 걸렸어요. 어째 이럴까? 아예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에 그 뭐 죄진 놈의 짓거리라 뭐 똥 싼 놈이 썩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약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 올린 덕에 자, 제재를 가한답니다.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짓거리를 하면 그냥 욕만 하고 끝나냐? 이게 심각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재들이 들어오냐? 바로 뭐 구라질 하는 거.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꺼질까 봐서. 바로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대북 제재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과 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석탄 밀수하지 말라 그랬죠. 밀수했죠. 그런 짓거리를 한 인간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개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 정도 경고면 우리가 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 이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망해버려요. IMF는 장난이에요. 왜 그러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란에 대해 적용했던 경제 제재 이겁니다. 쉬운 이유로 핵 활동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즉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 여기 말씀드린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다가 가하는 건데 그 세컨더리 이 무시무시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아까 언급했던 네 곳에.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꺼져야 할 텐데.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어디로 갔을까? 이게 맨 꺼져버렸다. 괜히 만졌네요. 네, 이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좌우할 거 없습니다. 이 언급된 네 곳에서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언급된 네 곳이 받게 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 하나로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간단하게 결과만 이야기를 해주면, 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편의상 인터넷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라고 쳐보십시오. 뭔지 대관절. 자,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 저는 이거 알자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미국의 제재안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 지랄을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는데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길래. 자, 보이콧이죠, 보이콧. 미국이 거래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간단해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기업에 대한 제재. 자, 이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퍼스트 보이콧은 그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즉 북한에다가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뭐냐?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미국이 좋고 나쁘고는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세상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세계 대빵국가인 거 누가 몰라? 그리고 미국이 안 주면 중국도 지금 무역보복 당하고 있잖아요. 뒤져요. 이게 그냥 진리요. 당장의 상식이고. 근데 자, 중국이 미국하고 맞짱을 떠서 미국이 중국에다 직접 가하고 북한에 직접 가하는 거는 1차 보이콧이에요. 너그 말라 죽어. 이것만 해도 그 당사국은 말라 죽습니다.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 행위를 한 그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상되는 건 뭐냐? 유엔 결의안의 대북 제재 237일을 위반하지 말라 한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이 명백히 위반했어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외 없다는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겠다는 건데 그게 문재인이 대가리 잘 굴려가지고 기업 책임이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언급되는 이게 최소한의 사태예요. 언급된 남동발전, 한국전력 그리고 은행 두 곳은 바로 망해버립니다. 이게 최소의
소요 사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미국과의 거래만 끊는 게 아니라 딱 찍어서 한국전력공사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어디도 한국전력과 거래하면 또 다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는 외국 어디와도 거래를 못해요. 간단하게 왕따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그게 뭐 별거야? 배짱들 좋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자, 원전 수입으로 몇십조, 몇백조 걸려 있습니다. 그거 뭐 돼? 사우디에. 배려버려요. 예, 거기 기술자 다 뒤져. 예. 두 번째, 남동 발전. 저기하고 이제 석탄 원료 수입 못 해요. 아니, 발전소에 석탄 떼서 전기 만드는데 석탄 없는데 망하지 뭐. 뒤져요. 예. 은행. 돈 싹 다 빼버려. 은행이라는 게 단순히 말이죠. 외국 자본을 굴려서 이득 펀드니 뭐니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다가 예치했던 돈 안 빼면 미국이 너하고 거래 안 해. 안 빼겠어요? 싹 빼버려. 그럼 돈 없으면 은행은 안 굴러가요. 예. 어떻게 돼요? 은행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뱅크런. 예.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즉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가장 최소한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지옥이죠. 자, 뱅크런이 뭐냐? 뱅크런 들어봤죠? 뱅크런은 이런 은행이 외자가 빠져나가고 외국이 뭐 한국도 뭐 사채업자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면 은행은 망해요. 그 은행이 망할 것을 우려해서 국내에서 그 은행에다가 자금을 예치해 놓은 예치자들이 대거 인출을 동시에 해버리면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 이 은행 잔고가 여러분들의 이 인출 액수를 못 맞춰가지고 지불 불급 상황인 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간단해버려요. 내가 돈을 맡겼는데 10억을 맡겼어. 야, 돈 내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돈 줄 게 없어요.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갔어. 그럼 여러분 돈 못 줘요. 뱅크런 해버려요. 은행이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럼 여러분 돈 어떻게 된다? 한 5천만 원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존해 주겠죠. 100억 맡겨놓고 5천만 원 받으면 겁나 많이 받는 겁니까? 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두 은행이. 예. 이게 그나마라도 겁나 약하게 적용을 했을 때 최소한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을 때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 A은행에 예치해서 요것들이 대북 그 석탄 밀수에 대금 지불을 했구나. 100% 당해요. 자, 그러면 얼른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요 은행에서 돈 빼갖고 저기다 놔두면 그것은 지킬 수가 있어요. 요런 꼼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에는 국가가 포함됩니다. 예. 기업과 기관 확대해서 국가를 포함하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즉, 이 사태가 말 그대로 문재인의 주도하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행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예.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 부도 나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 전체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명백히 문재인이 주도하에 했다고 밝혀지면. 뭐 어렵습니까? 즉,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전 세계 유엔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이니 이 국가와 무역 교역 및 어떠한 교역도 하지 말아라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 국가가 된다. 그러면 수출로 벌어쳐먹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겁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수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부도 나버립니다. 지옥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별일 아니라고 문재인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고 일반 기업이 졸렬하죠. 일반 기업이 우리는 뭐 모르고 그거 몰랐다 해도 니는 타는 게 이 새끼야. 우리는 몰랐고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이렇게 됐는데 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조사를 하면서 결과를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끌어요. 자, 이게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돈 가진 양반들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돈 없어진다니까요. 아까 제가 은행 두고 유력하게 기업은행, 우리은행 두 군데가 제주장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유력하게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이 두 군데 은행이. 믿져야 본전 아니요. 내 이야기 듣고 이 두 은행에다가 100억, 1000억씩 예치해 놓은 양반들 돈 빼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것이 현실화돼서 그 돈 챙기거든. 그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었는데 내가 살려준 거잖아요. 조금만 주라고요. 이거 현실화된다니까요. 그게 뱅크런입니다. 미사일이 이란을 항복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란 핵 제재와 관련해서 이란을 항복시킨 것이 바로 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모든 돈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겁나 정의로운 나라고 겁나 평화로운 우리 민족끼리인데 돈 없으면 끝나요, 여러분. 거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지 된다고 이 석탄 밀수 하나로. 근데 여러분은 문재인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맥주 처마시는 거 보면서 멋져 이지랄을 하고 있다고요. 미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에이즈가 걸려버렸어요. 돈 거지. 자, 한국 자체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은 탈출도 못해요 이제. 왜냐? 비행기도 안 떠. 비행기 못 떠요. 못 타고 어디 스티로폼 바다에 뛰어갖고 도망가랍니까? 못 타요. 보이콧이라는 게 전면 그냥 반환이에요. 끝나는 거니까. 국가 종말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뱅크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키프로스팔 뱅크런 공포 유로존 확산해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국가가 부도되는 전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은행은 최소한의 시나리오, 보수적 시나리오 안에도 이 네 군데 기업은 아마 제재를 당할 거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최대는 국가가 뱅크런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남동발전, 한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용의선상에. 알고도 반입했으면 제재 위반, 이거 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새끼들이 이용당한 거잖아요. 이런 심각한 사태가 올 거라는 걸 모르냐? 알아요. 왜 아는 줄 압니까? 윤한홍이라고 한전에 이 북한 석탄 반입 관련해서 로펌에 법률 자문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 이 새끼들은 뻔히 알고 있어요. 국제사회도 문제가 될 거라고. 북한산 아니라고 너희들 말하는데 씨부린 게 맞다면 이 짓거리 할 필요가 없지. 다 안다니까요. 요것도 비행기 타고 도망갈걸요. 이런 새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어불이성설이요. 절대적으로다가. 자, 미국이 문재인에게 북한 석탄 한국 반입 방조 경고를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문재인 혼자 지랄하고 뭐 조사를 은혜만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업과 기관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문재인이라는 빨갱이 새끼한테 이거를 적용할 거냐, 이거 옵션 초이스만 남은 겁니다. 심각해요. 말씀드렸죠. 북한 석탄 반입에 국내 기업과 금융사 4곳이 연루됐다. 정부 개입 사실 확인.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문재인이가 요 4것들이 연루된 걸 알고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이거예요. 진짜 미친 새끼지. 씨발 뭐 잡범도 아니고 나라 말아 처먹게 된 사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 또라이 새끼들이에요 이거. 국제사회에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왜 이 연병을 하고 이것들 여유만만인지 이제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 은행, 뱅크런,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나같이 없는 놈은 걱정이 없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뱅크런을 하든 뱅크 플라잉을 하든 뭔 상관이요. 있는 양반들 뒤졌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정신 깍 붙들어 매세요. 문재인이가 이렇게들 해석한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병신이어서 문재인은 너무 북괴를 짝사랑한 나머지 오직 북한만 보고 오직 안 되는 거 국제사회의 제재를 다 쌩까고 북한에다가 돈 쳐발라주려고 한 의식에서 나오는 짓거리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갖고 나오는 것이 말이 돼. 제재 대상 북광물 쌀과 바꾸자 제안을 했어요. 문재인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요새 쌀값이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 새끼가 옛날에 이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쌀 우리 남아 도니까 쌀이 북한에 쌀 주고 석탄이랑 막 바꾸자. 그래서 오직 문재인 눈에는 북한만 보이는구나. 이런 단편적인 생각?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광물과요, 쌀을 수출하고 대신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게 뭐 원신 새끼들도 아니고 진짜 미친놈이에요, 이게 진짜. 아니, 나 이해가 안 가요. 이 대갈통을. 이런 발언이. 얘가 어디 왠지 뭐 구석기 시대요? 문물 교환하고 자빠졌게?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팔지? 빨갱이들의 내 수준이라는 거는 정말 질려버립니다. 질려버려요. 이 지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문재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 이러죠. 그렇습니다. 했더라고. 근데 이 짓거리도 하전해요. 제가 말했죠. 2017년 8월에 이미 국제사회는 문재인한테 젠틀한 경고를 했어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랄을 하니까 이 지랄 하지 말라고 또 경고하죠. 무엇이라고? 막 이렇게 쌀값 오르고 이게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쌀 조불었을지 몰라요. 또 아주 우연적으로다가 해필이면 우리나라 쌀값이 미친 듯이 70%가 올랐다대요. 쌀이 남아가지고 뭐 어디 개 사료로도 못 쓴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쌀 다 어디 묻어버렸어요. 아니면 날라가 버렸어요. 뭐 뻥튀기 해먹어버렸어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못 먹어 뒤지 북한 빨갱이 새끼들이 배급을 시작을 한다네. 질 좋은 쌀로. 이것이 우연이냐고. 뭐 그렇다 쳐. 만약에 이 짓거리를 하면 이 광물 이거 교환하지 말라고 미국은 바로 경고를 했는데, 자, 이런 의식하고 지금부터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저는 좀 달라요. 아예 포석이 달라요. 뭐냐? 어떻게 안 지겹습니까? 재밌어요. 예.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저는 하나의 계산된 기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치고 이들의 모자란 무식의 소치에서 나오는 상황과 정황과 이들의 배짱과 태도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히 기획된 거예요. 뭐냐? 바로 국가 파괴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주판알이 잘못 튀겨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과 이 일당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자국 국민의 안녕과 자국 국가 발전에 헌신할 것이다라는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거를 뒤집어서 우리는 수많은 문재인의 삽질과 문재인의 의식, 그리고 그들의 이제까지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문재인의 참모들의 이 색채로 보았을 때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냐? 라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 대가리가 없는 빨갱이 부역자 새끼들도 이제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뭐냐? 문재인은 그간 숱하게 시그널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이고, 설마니 이런 짓거리는 안 할 거야 라는 보수의 안일함이 이 새끼를 국가 지도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얘들 잘못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목적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무엇이 어렵습니까? 쉬워버려요. 예? 존재 자체가 이런 새끼들이었는데 웬걸 우리가 오해한 거지. 그래도 저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인데 설마니 이 잘 사는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뭔 배터리요? 뭔 배터리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텐션이 얼마나 하면은 어디 지금 북한 빨갱 지금 우리 젊으신 분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오늘 애로가 많네. 들어옵니까? 카메라가 꺼져 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애교로 봐주실 거죠? 예, 들어왔습니다. 다 힘드네. 예. 그럼에도 간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안일했던 이 얘들의 존재 의의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 이들이 애당초 목표가 이 국가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100점짜리지. 누가? 요런 새끼가. 예. 이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임종석! 대한민국 주사파의 수계! 임종석! 이자가 문재인의 뭐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실세죠. 자, 이자의 본분을 우리가 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자의 본분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사파라는 거는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잘 사는 이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지 같은 망에 빠지고 천하에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개쓰레기 같은 조선의 역사를 다시 봉건 재건하고자 그래서 조선 하잖아요. 북조선 성만 바뀌었지. 왕정국가입니다. 그것이 독재죠. 북조선 조미 정상회담. 우리만 북한이라 그래요. 저그들은 조선이라 그럽니다. 이 조선, 복원된 저주받은 이 역사, 조선, 그것을 임종석이는 모국으로 보는 새끼들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이들의 모국은 김일성 왕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나라는 이 새끼들 의식으로 치자면 미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들 스스로 본인들은 나는 김일성이라는 주체의 왕의 기사단이다. 나는 왕의 기사단으로서 우리가 부여받은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은 본디 우리의 영토이자 왕국인 이 찬란한 영토를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해서 저쪽에다가 아가리에 쑤셔 넣어줘야 된다. 요것이 얘들의 존재의 목표입니다. 이걸 왜 오해를 해요? 그러면 겁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해봤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자체가 철저히 국가 파괴 시나리오를 전제로 기획됐다고 저는 봅니다. 100%! 당연히 이들은 이러한 국제 제재를 예상 못했어요. 시그널을 줬잖아요. 젠틀하게. 근데 쌩까버리잖아요. 또한 거기에 앞서서 제재 좀 해줘라 발광하고 있다고. 해. 지금도 여유 있어 보여요.
저게 쫓기는 새끼 모습입니까? 해. 더해. 보란듯이 미국하고 국제사회를 조롱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너무 원해요. 오히려 제발해주세요, 제발해주세요 하고 있다고. 예. 그리고 그런 절차로 실제 제재가 가해진다면 제재를 통해서 누구의 삶이 핍박해지냐? 바로 우리입니다. 국민이죠. 자, 이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답 나왔습니다. 이 새끼들 왜 이 짓거리 하냐? 여러분들 거지 만들고요. 그 거지 만들어 놓고 그 거지된 이유로 여러분들이 들끓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한테. 나라 잘 살고 못 살고 의미 없다. 이 말이요. 이 새끼들한테는. 촛불, 광우병 그런 이 사태를 한 번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체파리도 질려버렸거든. 한두 놈 죽여갖고는 대도 안 해.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국가 경제를 씹창을 내버려야 돼요. 온 국민이 밥을 굶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냐?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잘 살던 나라가. 하여서 원망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명확히 사람들은 망각을 하죠. 무엇 때문에 제재가 받았는지는 망각합니다. 제재를 한 자들을 욕하죠. 그게 미국이에요, 바로. 예.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제가 말했던 주사파가 본인들의 왕에게 이 나라를 복위시키는데 최대 장애는 오직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과 미군이에요. 없어지면 그냥 갖다 줘보면 돼요. 예, 끝나. 여러분들이 무슨 뭐 태극기 들고 총칼 든다고 막을 것 같아요? 못 막아요. 꿈 깨세요.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너무나 센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 가장 최적화된 아주 잘장각권입니다. 자, 그게 뭐냐? 반미 감정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 이 새끼들이 우리를 제재를 했고 북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 개새끼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미국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떠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이 지랄 하겠지. 정신들 차리세요. 예? 이 방송 보는 인간들 철 들어야 합니다. 자, 미국이 너한테 뭔 짓 했어요? 예?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네가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네 대가리를 위에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으면 어느 정도 학습은 해야죠. 강한 자가 강한 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강함을 인정하고 배우고 혹은 내가 노력해서 능력으로 추월하려고 하는 것이 폐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게으르고 비겁하게 만듭니까? 강한 자를 질투하고 강한 자를 모욕 주고 강한 자를 뒷담화하고 그런다고 네 인생이 깨끗해지고 잘 살아집니까? 이 폐잔병 새끼들아. 저는 오늘 방송을 편성을 하면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미리 예상을 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뭐냐? 설령 우리의 삶이 대북 제재로 궁핍에 졌다 치더라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책임은 이런 대북 제재 사안을 위반한 문재인과 임종석 책임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이 사항에 대해서 줬습니다. 콜. 요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하고 내려와.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맞죠네. 아니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걸? 냅둘걸요? 미친 년놈들 광장에 또 기어나옵니다. 촛불 켜겠죠. 촛불 공장 또 연병 논하겠죠. 어디 나는 문재인 그 친척 중에 촛불 공장하는 새끼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냅둡니다. 오히려 이제 뭐 그것만 알고 싶다라는 새끼들은 예상되는 시나리오 있어요. 사실 광우병, 프리온, 변형 단백질 사실이었다. 이 연병 떨궜지. 예?
구라 수첩은 또 거기다가 뭐 미국 어쩌고 저쩌고 미군이 뭐 어디 뭐 제주도 무엇을 학살했다 또 지랄하겠죠. 예. 기름을 쳐붓겠죠. 뭐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분위기를 반전하겠습니까? 힘 없어요. 단! 미국 죄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개새끼들을 국가 지도자로 뽑아놓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반성은커녕 요만큼의 자성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게 이 나라 국민들입니다. 내가 미국이라면 이 나라에 핵을 한 10방 떨어뜨려 볼 것 같아요. 진짜 밥맛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대북 제재안 결의를 했으면 국제사회의 룰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짓거리를 적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몇십 년 동맹국이자 우방이래요. 참 뻔뻔시라 그래요. 주댕이를 천장까지 쫙 찢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이런 문재인 개새끼를. 진짜 쪽팔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석탄 밀수는 이런 시나리오 안에 문재인이 철저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건 100% 제재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겁니다. 예, 슬픈 건 그겁니다. 대충 기업 하나 잡아뜨린다고 해서 김대중은 눈치나 봤어요. 대충 어디 가게 하나 잡아뜨린다고 해서 이 짓거리를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새끼들입니까? 이런 미친 지들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짓거리로 이제 개쓰레기 새끼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국가를 담보로 하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청렬의 새끼들이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여러분 인생 싹 망치고 여러분 분노감 자아내서 이 새끼들 하고 싶은 거 미국 쫓아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 놓고 없으면 그 망한 거 그냥 북한에다 쑤셔 박아놓고 김정은하고 임정석하고 그 민주당 추미애년하고 그 빨개 부역자 새끼들하고 잘 처먹고 잘 살고 이제 여러분들은 100억 빌딩 가진 인간들이 뭐해? 겁나 공산주의 평화롭잖아요.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아우지 탄광 견학이 아니라 노동 가는 거예요. 손톱으로 석탄 캐야 돼요. 씨발 거. 겁나 좋은 세상을 오겠네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진짜.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언에 인용을 한 게 그겁니다.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새끼들. 그리고 이게 다 코드가 있습니다. 반미운동 존나게 하고 나서 감성 코드로 요런 사진 겁나 뿌려요. 우리 민족끼리 연병하고 우리 민족끼리 다 같이 망해버려가지고 석탄이나 캐고 산에서 소나무 껍질이나 벗겨 먹고 살자 행복하게 연병하고 있는 요런 사진 돌아요. 그렇게 하시던가. 예. 그것이 바로 이 새끼들이 이야기하는 평화. 예, 평화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이라고 쓰고요. 국가 파괴라고 읽어야 돼요, 이것이. 평화는 뭔 평화입니까? 자, 오늘 이 석탄 밀수의 숨은 계략,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방송이 세다, 네 걱정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우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맞다고 전제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겁니까? 제가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비정상입니까? 반대로 제가 뭐가 세죠? 저는 항상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시창나는 판에 무엇이 학교에서 선생질이나 하고 자빠졌겠어요? 그 은행에서 돈 쉬는 양반들 그 신문 부대 아무 의미 없어. 제가 센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상이에요. 나라가 이 꼬라진데
여러분들이 이런 빨갱이 새끼들의 눈치를 본다는 건요, 이 나라가 아직까지 배가 덜 고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국이라면, 제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다면, 이 개새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개새끼들이 몸에 다이나마이트라도 짊어지고 그런 개새끼 연봉 몇 천만 원, 몇억 받는 새끼들이면 청와대를 가가지고 이 새끼들이 뭔 짓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다 글질 쓴다고 애국이요? 한 놈 그런 새끼가 없잖아요. 자, 그런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데리고 온 새끼가 뇌물 처먹고 뒤진 노무현 꼬봉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이런 개새끼가 뭐시라고. 고소를 해주세요. 어? 김병준 이 개새끼야. 너가 있을 자리냐 이 새끼야? 골프 접대를 받았네. 김영란법을 위반했고, 도덕적으로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문재인, 임종석, 하여튼 빨갱이 족보를 거친 새끼들은 도덕이라는 건 1g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남들 하지 말라는 거 법으로 만들어도 지그들이 다 해. 인성은 뭐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라는 새끼가 골프 접대나 받고 이런 새끼죠. 뭐 찻잔까지 기념품만 뭐 이런 개새끼예요. 네, 요런 새끼가 뭐 그러니까 뻔하지. 레파토리도 똑같아. 찻잔은 받았지만 다른 기념품은 기억 안 나. 음주운전은 했지만 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겠죠. 어떻게 빨갱이 새끼들은 DNA가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가 몰라. 자, 이런 새끼가 야당에 비상대책위원이라고 왔어요. 이 새끼 그냥 노무현 꼬봉이에요. 그것을 김성태라는 미친 뻐꾸기 새끼가 데리고 왔어. 똑같은 새끼야. 어려울 거지. 이런 거를 야당이라고 첫 빨고 아직까지 잡고 있어요. 희망이라고. 이연병하고 그것을 태극기 부대들이 오고 있어요. 자존심도 없고 별도 없습니까? 쪽팔린 줄을 알아야지. 이 새끼가 들어와서 한 짓거리가 뭐예요? 노무현 대연정 추미애 년하고 만나가지고 뭐 노무현 정신을 기린데, 그건 노무현 정신 뭐예요? 어? 자식 새끼들 뇌물 먹고 마누라 뇌물 처먹고 뇌물 먹고 검찰 수사받다가 뭐 죽었는지 자살하는 것이, 자살하고 죽었는 것이 그게 노무현 정신 아니오? 그럼 뭐 이 정치 집단을 갖다가 다들 뇌물 먹고 뒤지자, 뭐 이게 뭐 노무현 정신을 받들자고? 이런 새끼가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거요. 그래놓고 이 새끼가 넘어가고 첫바따로 하는 짓거리가 박정희식 국가주의 아닌 자율주의로 가야. 참 쌔바닥을 가위로 칵 잘라보고 싶네요 진짜. 어디 그 더러운 주둥아리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이름 석자를 올리냔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거 돈 받아야 돼.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이 박정희, 이승만 이름 쓰잖아요. 임종석 개새끼는 북한 영상 쓰면 저작권 받아갖고 송금했다면서. 우리도 이제 박정희, 이승만 이거 빨갱이 새끼들로 의심되는 새끼들이 쓰면은 저작권 한 번 부르는데 10만원 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난파선 올라탄 김병준, 박정희 지우기의 성공 여부 달려. 이게 야당입니까? 이런 새끼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당이 야당이에요? 지금 나라가 보이콧을 당하고 생겼는데 주둥아리 여는 새끼가 없어요. 너희들이 뭐 당정비였냐 이 새끼들아. 나라 망하고 나서 뭐 정당 여당 야당하고 자빠졌냐? 비상대책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서 자빠져 누워버려야지 청와대 앞에서. 참 속편한 새끼들이에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국회의원식이나 하는 새끼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뭔지 나 같은 새끼도 한데 너희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알고도 이 짓거리나 하고 자빠졌다면 너희는 부역자예요. 주둥아리가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뭐 누구 보수의 아이콘 연병들하고 자빠졌습니다. 개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이런 새끼들은. 그냥 이런 정당은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이제는 바꾸세요. 정신 차리세요 좀. 무엇이 남았다고 그놈의 당명이 무엇이라고. 자유한국당 씨발 자유롭지도 않아. 그래도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 덕분에 나라 씹창 나버렸어요.
작년 5월 9일부터 당신들 때문에 연병하고 우리 이제까지 참았잖아. 썩어 빠진 집구석을 뭘 쳐다보고 있다고. 새집 지으라고, 새집. 거기 안에 좋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아, 새집 짓고 나와라 그러면 되지. 빨갱이들하고 분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다 빨갱이 부역자 새끼들이에요. 이 시간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뭔 자격은 없지만 뒤져버렸어요. 이 당이라는 것은 이거 우익당 아니에요. 보수당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보수 지향하는 새끼들 너가 진짜 뒤진다. 김무성이한테 돈 받아 처먹고 활동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 쌍놈 새끼들 대가리 시퍼런 새끼들 어디서 못되게 처먹은 거 배워가지고 이거 뒤진당입니다. 이거 보수 아니에요. 우익 아니에요 이거. 아, 추미애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뇌물 받아 처먹고 다 뒤지자고 연정하는 새끼들이 우린 그런 거 못 봐요. 그냥 이런 새끼들은 더불어공산당 이중대다. 당명 바꿔버려. 이거 뒤져버렸다고. 뒤졌어. 이런 당 앞으로 지지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얼굴에 침 뱉어버려요. 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뒤졌어요. 이거 쓰레기로도 못 써. 이거. 아따 죄송합니다. 열불 터져 뒤져버렸네요. 이 나라에요 정치인이 없어요. 군인도 없고 배려버렸다니까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막 흥분을 해서. 이게 제가 그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 직관하시는 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전전말에 취지를 또 이제 본문을 망각하면 안 돼요.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잖아요. 그래서 전라도가 전라도를 한번 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빨갱이도 우습게 하는데 전라도 인간들 너무 우습게 알아요. 주제에 연관지어서. 그러던 덕분에 여러분은 늘 전라도 새끼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예제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짝대기라고 하면서 민주당만 나오면, 김대중 이야기만 나오면 98% 투표율이 나오는 전라도를 보고 욕을 하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과연 그게 무식의 결과일까요? 전 다르게 봐요. 이 이야기의 출발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라도에 제가 숱한 방송을 통해서 고질적인 체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출발은, 자, 전라도 인간들이 그간 국가와 제도권으로부터 어떤 행동과 어떤 포지션을 취했을 때 본인들이 이득을 보았는가 라면서 이들의 처세는 늘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전라도는 늘 피해의식이 강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냐?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같이 배를 굼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타 지역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열심히 살자, 줄임제를 물배로 채워가며 열심히 살자, 이래서 열심히 살게 됐지만, 전라도는 학습이 된 겁니다. 뭐냐? 울어야 많이 받는다. 우리는 맨날 핍박받아요. 발전을 안 시켜줘요. 전라도는 관직에서 차별해요. 이 연병짓거리를 했더니 거짓말처럼 전라도를 위해줘. 예. 가만히 있으면 안 챙겨줘. 그게 하나 쌓이고, 또 뭐 같은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차별받아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5.18 연병하고 북한 놈들이 와서 이렇게 폭동인데 지그들이 민주화를 했대요. 다 죽었대요. 몇 명 죽도 안 했는데. 연병을 했더니 막 몇십 조 예산이 쏟아져 버려요. 길거리 지어나가는 개새끼도 금목고리를 차고 댕겨. 이제 518m짜리 탑을 쌓는데, 그게 다 뭐냐? 전라도 인간들 울고 지랄 발광하고 피해의식 코스프레를 해서 쟁취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이라고.
전라도인의 한. 전라도의 한은 뒤집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짓 구라예요. 구라. 전라도에서 불쌍한 척 한 새끼 치고 통장에 돈 없는 새끼가 없어요. 기부하지 마세요. 너그보다 잘 살아요. 왜 우냐? 100만 원을 벌어도 울면 120만 원이 되고 안 울면 100만 원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지역은 대대로 이제 상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거예요. 자, 혼자 우는 것보다 효율의 문제인 거죠. 둘이 울었더니 쎄, 열이 울었더니 더 쎄, 100이 울었더니 화끈해, 1000이 울었더만 멋이 바뀌네, 만이 울었더만은 겁을 먹네, 100만이 울었더만 바뀌어버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전라도가 끈끈이 연대되는 집단성이고 호남 향후의 대가리들의 네트워킹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대가리 존나 좋은 새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무식해서 98%를 집단 몰빵을 때리냐? 이것도 어불이성설입니다. 이거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뭐냐? 이것도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해서 유일하게 전라남도 새끼들만 정치인들을 갖고 놀아버립니다. 즉, 이 98%를 가지고 이 애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뭐냐?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동일성, 집단성으로 발현되는 98%의 투표율은 바꿔 말하면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98% 너를 찍지만 우리는 바뀌면 98% 저기를 찍을 수 있어.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집단성을 가지고 가장 충실한 개새끼들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라도가 아주 영악하고 영민하게 이 참정권, 유권 이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들 안 멍청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라도는 전라도 새끼들이 까야 합니다. 왜? 니들의 그런 집단 이기성 거짓말로 인해서 문재인 같은 새끼가 태어났고 임종석이 같은 새끼가 청와대를 갔고 그 개 도라이 새끼들로 인해서 국가가 씹창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다. 네 자식 새끼들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8월 15일) 날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예상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집회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태극기 집회를 굴러봤던 사람이고 저는 태극기 국본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던 발기인이고 그 바닥을 1년 반 동안 굴러봤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나마라도 공지드립니다. 저는 이번 8.15 태극기 집회를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뭉치냐 안 뭉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문재인 일당들이 이 태극기 집회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익 진영에 있는 지도자급들 혹은 리더들을 모두 깨어서 쳐넣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자꾸 태극기 집회 내에서 강성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화염병을 만들자, 아니면 내 시체를 청와대에다 던져라, 이런 발언하는 강성 인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 저는 이번 집회만큼은 이 진영 내에 전문 프로 세작꾼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자극합니다. 그래서 미리 맞춰놓은 전라도 전투경찰들을 배치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경찰을 공격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 몇이 피를 흘리면 여러분들의 유혈 사태가 카메라에 나가고 여러분들은 국가 파괴 세력이 돼 있을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이거 시나리오 짜져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 실명 말할게요. 딱 한 사람. 유독 이제까지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게나 설쳤던 서경석 목사가 이번에 안 설칩니다. 전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제발 주변에 문제는 이렇게 강성적인 집회를 할 이유가 지금 없어요. 왜냐? 가만 냅둬도 문재인 이거 이대로 가면 국민 저항 부딪힙니다. 근데 구태여 이 태극기 집회에 이 소알맹이만 있는 이 집회 노인네들한테 그런 강성 발언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할 이유가 나는 그나마라도 이거를 유지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소수의 애국자들을 이제 씨를 말려버리기 위한 작전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지해야 될 게 제가 어떤 영향력도 없지만 이번 집회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익의 자산인 우익 지도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비폭력 시위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집회에서 어떤 자신의 입지와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로 대중을 선동하거나 전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문재인은 죽여버려야죠, 솔직히. 죽일 짓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렇지만 소중한 우익의 자산들을 이렇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날 경찰, 전투 경찰들 말 시켜보세요.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것들이 겁나 올라와요.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쉬어야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이런 말을 안 하려다가 너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절대 비폭력으로 이번 집회만큼은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염두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경석 목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나 집회 좋아하고 우익 시민단체 합치기 좋아하고 나대기 좋아하는 그 패거리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전향자 패거리들. 왜 이번에 이렇게 조용합니까? 저는 궁금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우파가 우파 깐다고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저는 우파 아니에요. 예, 진보 우파입니다. 진보 우익이에요. 예, 기존 우익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예, 열심히 가라 그러십시오. 예. 진보 우익이 겁나 느려터진 우익 깐다, 우파 깐다, 보수죠, 보수. 깐다고 해서 뭐 잘못돼 버렸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보고 자꾸 너는 왜 탈북자를 그렇게 싫어하냐. 그런데 저는 저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요. 탈북자는 휴전선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땅에 살면 자기들을 죽일 인간들이 뭐 간첩하고 요원 아닌 이상은 이 땅에는 없잖아요. 저는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어요. 전라도 것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까고 자빠졌는데 뭐 이거 뭐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뭐 이야기를 하지 여기 와갖고 뭐 몇 가지 하고 뭐 어디 뭐 교회에다가 자수나 팔고 이런 것들이 애국자라고요? 어불이성설이에요. 제 앞에서는. 목숨을 걸려면은 그렇게 걸면 안 돼. 오히려 저는 죽을 가능성이 많죠. 아무리 제재 없이. 전라도 인간들 저기 있잖아요. 탈북한 인간들 북한 쪽 휴전선 너머에 있어요. 나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사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악조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이거 뭔 난리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악조건에도 몇 분이나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셨나요, 국장님? 몇 분 정도 되신가요? 4,600명이요? 많이 봐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 감사합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이런 진짜 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봐주셔가지고, 그리고 말이 거칠고 천박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도자니 교수니 뭐니 뭐 이거 위에서 노는 거 제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그냥 저는 역 같은 거, 역 같다고 하고 뭐 이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태극기 집회 그거 뭐 연사하면 뭐예요? 그 뭐 어디 뭐 임원 다모에 봉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타운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로 장돌뱅이 멘치로 이거 할게요. 그냥 산티 내가면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해주고, 그게 제 사명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악조건에서도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크게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온 것 같고, 반미로 가기 위한 밀수 사기극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많이 자식들을 알려주시고 이 방송을 뿌려주십시오. 불편한 감에도 대가리가 있는 최소한의 초등학교 졸업생 정도의 재능 수준을 갖추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두 은행에서 돈 예금 인출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제재 받고 나서 뱅크런 당하고 났는데 자기 재산 지켰는데 이거 지키고 나서 안정권한테 이거 입 싹 닦기 없기요. 알죠?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번 금요일 날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5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빠뜨릴 뻔했네. 저희가 이번 8월 31일 날 뉴스타운이 임종석이하고 이 문재인으로 인해서 썩어버린 정치검찰 사법부 탄압을 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사법부 규탄 집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평일로 잡았어요. 태극기 집회하고 안 겹치게. 이거 규탄 집회합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만 와도 4,000명이네요. 보여주세요. 새를 보여줘야 합니다. 집회는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빡시게 전쟁이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화끈하게 싸워보려 합니다. 자,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43회차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공찬 내일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